꽃 피는 봄철, 자칫 방심해서 건강엔 부주의하기 쉬운 계절인데요. 하지만 뿌옇게 낀 미세먼지가 혈압을 요동치게 만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최근 고혈압 전 단계라도 미세 뇌출혈 위험이 쑥 올라간다는 연구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몰랐던 봄철 숨은 3대 고혈압의 비밀을 파헤치고 고혈압 잡고 튼튼한 혈관 만드는 특급 처방까지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심한 고혈압이 아니라 고혈압 전 단계에서도 뇌 미세출혈 위험이 2.5배나 껑충 뛴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런 건가요, 교수님? 그러니까요. 이제 수축기 혈압이 140이 넘고 이완기 혈압이 90이 넘으면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약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럼 저희 퀴즈를 드릴게요. 수축기 혈압이 139인 경우, 이완기 혈압이 89인 경우는 안전할까요? 네. 안전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한 1,500명을 대상으로요. 뇌 혈압은 어떠냐, 혈압 상태에 따라서 뇌에 있는 작은 혈관들의 상태를 보았어요. 그랬더니 고혈압이 아니더라도 고혈압 전 단계에서부터 고혈압 전 단계만 있는 경우에도 뇌 미세출혈의 위험은 2.5배. 뇌에 작게 생기는 경색들, 열공성 뇌경색이라고 하는데요. 이 위험은 1.7배 증가하는 걸로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약을 안 먹어도 돼, 나는 그냥 전 단계야 이렇게 생각하실 게 전혀 아니고 전 단계에서부터 뇌 혈관 관리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뭐 아직은 이제 28 청춘은 아니고 48 청춘을 바라보는 나이다 보니까 혈압에 아무래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요즘처럼 뭐 황사, 미세먼지가 심할 때 혈압이 올라간다 그러대요, 교수님. 네, 이제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요. 이 미세먼지가 폐를 통해서 나의 심장과 혈관으로 갑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그곳에서 염증도 일으키고 산화도 일으키기 때문에 혈압을 높이는 그런 부작용을 낳고 있고요. 문제는 혈압만 높일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혈압 있을 때 무서워하는 질환이 뇌졸중이랑 심근경색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미세먼지가 높아질수록 뇌졸중과 심근경색까지 위험을 높이니까 2배 이상의 위험도를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높은 날들은 호흡기 질환 환자들은 다 아세요. 주의해야 된다는 거. 그것뿐만이 아니라 혈압이 있으신 분들도 이 미세먼지 높은 날들은 좀 주의가 필요한 날입니다. 정말 그렇겠네요. 특히나 야외 활동할 때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그럼요. 네. 그리고 이 고혈압 합병증 위험을 높이는 3대 숨은 고혈압이 있다고 하는데요. 뭔지 퀴즈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까요? 뇌졸중, 심근경색 발병 위험을 높이는 고혈압은 다음 중 어떤 고혈압일까요? 볼까요? 1번 백위 고혈압, 2번 아침 고혈압, 3번은 저녁 고혈압, 4번은 부부싸움 고혈압. 부부싸움 고혈압. 이거 다 여러 개일 것 같죠? 어떤 걸까요? 이게 선생님. 아마 정답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 4번. 4번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결혼 안 하는. 네, 근데 세상에 어디에도 안전한 고혈압은 없기 때문에 4번도 위험하고요. 백의 고혈압은 병원에서만 혈압이 높은 분들을 백의 고혈압이라고 하고요. 아침, 저녁 고혈압은 유난히 아침이나 저녁에 혈압이 높은 분들, 그리고 부부싸움 고혈압은 죽 짜고 싸우시다 보면 혈압이 올라가시 부부싸움 고혈압인데 모두 다 위험하지만 그중에서 특히 위험한 것은 바로 2번 아침 고혈압입니다. 우리가 보통 혈압을 재면 혈압이 잴 때마다 계속 수치가 달라지죠. 그만큼 사람의 혈압은 계속 움직이게 되는데요. 밤에 잠을 잘 때는 혈압이 쭉 떨어지는데 아침에 딱 눈을 뜰 때 혈압이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중에는 이 올라가는 수치가 너무 이렇게 껑충 올라가게 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특히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혈압을 쟀는데 140에 90 이상이면 아침 혈압인데 보통 저희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장병이 주로 아침이나 오전에 많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저 아침에 혈압이 쑥 올라가면서 그렇구나. 혈관병의 합병증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요. 가장 위험한 혈압은 바로 아침 혈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혈압은 웬만큼 높아서는 별다른 증상이 없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럼 내가 아침 고혈압이 있는지 없는지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막 재야 돼요, 교수님? 네, 뭐 정답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자주 재는 게
정답이긴 하죠. 예,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재보고요. 예. 그러니까 점심, 저녁은 정상인데 아침이 유난히 높다고 하면 아침 고혈압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침 시간에 한 2번 정도 연달아 재보고요. 여전히 아침에만 고혈압이 높다고 하면 그다음에는 우리가 변동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24시간 활동 고혈압이라는 걸 측정하거든요. 24시간 동안 자동으로 혈압을 재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 장치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15분에서 30분마다 또 잘 때는 야간에는 30분에서 1시간마다 혈압을 계속적으로 재줘요. 그럼 이제 혈압의 변동성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침 고혈압에 이어서 두 번째 숨은 고혈압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혈관 합병증의 위험이 쑥 높아지는 고혈압은 다음 중 어떤 고혈압일까요? 1번은 그네뛰기 고혈압, 2번은 씻어타기 고혈압, 예. 3번은 널뛰기 고혈압, 4번은 술래잡기 에이. 고혈압. 아, 이거 너무 어렵네. 이거 다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어딨어요, 교수님? 놀이 이름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네. 이종현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안전한 고혈압은 없다고. 하지만 이 중에서 특히 신경 써야 되는 거는 3번 널뛰기 고혈압입니다. 널뛰기. 그 말대로 혈압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변동성 고혈압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어떤 학생이 시험 볼 때 평균적으로 항상 이 학생은 80점만 맞는 학생이 있고요. 예. 어떤 학생은 100점 맞았다, 60점 맞았다, 100점 맞았다, 60점 맞았다 하는 학생이 있어요. 예. 그럼 앞에 학생은 항상 공부를 좀 어느 정도는 한다는 뜻이고 뒤에 학생은 했다 안 했다 한다는 뜻인 거랑 평균은 마찬가지로 똑같은데. 네, 평균은 같아도 이렇게 혈압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되면은 변동성이 지금 자료 화면에 보면은 왼쪽에는 네모 박스 친 데 변동성이 낮잖아요. 근데 네. 오른쪽에 보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들쭉날쭉. 크게 보이죠. 들쭉날쭉이요. 이 경우에는 요 높아졌다 낮아졌다 할 때 혈관이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동맥경화가 더 빨리 옵니다. 그러면 이 혈관의 변동성은 어떻게 아느냐면은 사실 저기 보여져 있는 자료 화면이 일반적으로 집에서 저렇게 자주 측정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병원에 가면은 활동 혈압 측정이라고 24시간 동안 혈압을 측정하는 기구가 있어요. 그 기구로 측정을 해서 내 변동폭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혈압이 있으면 여기저기서 혈압을 많이 측정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기록을 하다 보면은 혈압의 변동폭이 뭐 50 내지 60을 넘는다. 그러면 아, 내 혈압은 조금 변동성이 큰 혈압이다라고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그 널뛰기 고혈압인 경우들이 많나요, 교수님? 네. 그러니까 건강한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혈압은 계속적으로 변동합니다. 날씨가 춥던지요, 아니면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부부싸움에서 열받으면 혈압이 이제 쭉쭉 올라가죠. 근데 이제 부부싸움 하지도 않은데 혼자서 혈압이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뭔가 이제 비정상이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생기는 경우가 당뇨가 있든지 아니면 흡연을 하시든지 아니면 고령이 되면 혈관에 이런 뻣뻣함이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변동 혈압 생길 수 있고 또 전신의 혈관 자체가 문제가 있는 병들이 있어요.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아니면 관상동맥, 심장에 혈액 공급을 해주는 관상동맥 질환, 또 대동맥 질환, 또 그러니까 심부정맥 혈전증, 동맥경화증 그런 경우가 있는 그런 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저런 변동성 혈압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단순히 이제 혈압 수치뿐만 아니라 변동성도 잘 살펴야겠고요. 네. 그다음 퀴즈 한번 볼까요? 네. 자, 이것이 커질수록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졌다는 적신호래요. 다음 중 무엇일까? 1번 간 수치, 2번 몸무게, 3번 맥압, 4번 엉덩이 둘레. 이건 이종현 교수님께 여쭤볼까요? 네, 이것도 사실은 네 가지가 다 정답이 될 수 있죠. 아, 그래요? 엉덩이 둘레 커지고 허리 둘레 커지면 혈관이 안 좋아진 거고 뭐 간 수치도 당연히 올라가면 어딘가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역시 정답을 하나만 찝으라고 하면 바로 맥압입니다. 맥압. 네, 맥압은 조금 용어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혈압을 측정하시면 숫자가 두 가지가 나오죠. 예를 네. 들면 120에 80이라고 나오죠. 맞아요. 이 두 숫자의 차이가 바로 맥압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120에 80이 정상이니까 40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연세가 드시면 위의 혈압은 조금씩 올라가고요. 아래 혈압은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에 맥압이 조금씩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대, 70대 되시면 대략 맥압이 한 60 정도까지는 벌어질 수 있으니까 큰 걱정하지 마시는데요. 다만 나이가 젊은데 맥압이 60 이상 벌어진다라고 하면 일단 이거는 혈관에 조금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고 또 맥압의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연한 얘기겠지만 혈관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뇌졸중, 심장병 같은 혈관 합병증 또는 사망률의 위험이 자꾸 올라가니까요.
혈압 측정하실 때 위에 숫자, 아래 숫자 보시고 예. 빼기 하셔가지고 맥압도 얼마인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놓쳤었네요. 그러니까요. 그럼 혈압 수치와 상관없이 고혈압이 아닌데도 맥압이 크다. 그러면 위험할 수 있는 건가요, 교수님? 네, 말씀드린 것처럼 140에 90이 안 되더라도 아까 박연아 교수님 말씀처럼 전고혈압이나 주위고혈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이 혈압약을 안 먹어도 되긴 하지만 혈관이 건강하냐 여기에 대한 이제 검사 같은 것들 하기가 어려운데 가장 쉬운 것이 바로 혈압을 재서 맥압을 측정하는 것이죠. 근데 맥압이 예를 들면 혈압은 정상인데 맥압이 크다라고 하면 일단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생활 패턴, 오래 앉아 있거나 몰래 담배를 태우거나 운동을 하지 않거나 짠 음식을 드신다거나 위협이 있거나 아니면 나이가 젊은데 고혈압의 가족력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있고요. 간혹은 수축기와 이완기 맥압이 이상하게 70, 80 이상 많이 벌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숨이 차다라고 하시면 판막에 병이 있을 때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맥압이 한 60 이상이다라고 하시면 네. 일단 정밀 검사도 하고 본인이 좀 주의도 하시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겠네요.